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재벌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사실상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논란이 일면서 재벌 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또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 비선 실세 비리로 보였던 최순실 게이트가 정경 유착을 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와 SK 등 기부액이 컸던 기업들은 특히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이른바 재벌개혁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대기업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법안을 발의해 재벌이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권 편법 승계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재단의 덩치가 큰 삼성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의 지배구조는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야권은 법인 세율 인상과 자기 주식의 신주 배정을 금지해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으로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상법 개정안, 배임 횡령 총수의 특별 사면 금지법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국민 분노와 실망감이 재계로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와 업황불황으로 고심하는 재계에 반기업 정서라는 최대 태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최대 현안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 사태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장충기 사장 등 그룹 핵심 임원들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룹 심장부인 미래전략실은 이달 들어 2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1년이 훌쩍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자 삼성그룹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향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 달 6일 국회 국정조사에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사실상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조직이 외풍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갤노트 7 발화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아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일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딴 악재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이재용 호가 그 위력을 가늠하기 힘든 폭풍우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네, 삼성그룹이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주요 타깃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삼성물산 합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 중 가장 많은 돈을 냈습니다.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장시호 씨 측에는 16억 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대가를 바란 금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재단 출연은 박 대통령의 문화 융성 정책 기조에 맞춰 했을 뿐이며 최 씨 모녀의 35억 원은 지원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큰 역할을 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삼성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자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굳히는 데 일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병이 이루어졌고 2달 뒤 35억 원이 건네졌다는 점에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국민연금은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삼성과 최 씨의 직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잡아줄 선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종용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는 열리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기에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경제 수장의 공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경제부총리에 내정되고 카메라 앞에 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위기 상황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먼저 경제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내정자 신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자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고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겁니다. 한발 물러났던 유일호 부총리가 당분간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 경제 상황이 이런 임시체제로 대응하기엔 너무 엄중하다는 점입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구조조정 여파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위축됐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국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400조 원 규모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내년 경제정책 수립 방향 작업을 다음 달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 상황으로 경제 문제까지 공백이 계속되자 경제 수장만이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수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해 벽돼 시작될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의 재검토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현실화가 임박했는데 한국은 정치 위기 속에 뚜렷한 해법도 없어서 답답함만 더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외교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표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 마찰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하지만 유임도 교체도 아닌 경제부총리의 모호한 위치만큼이나 해법은 불투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조금 현실성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뿐이었습니다. 미 신정부의 실제 정책 방향도 TPP 가입 철회,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 추진 등으로 조금씩 공식화하고 있으나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의 구체적 실현 여부 등은 아직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한국이 상대해야 할 것은 취임 첫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폐기 방침으로 대표되는 막무가내식 트럼프표 보호무역 공세입니다. I am going to issue our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our country. TPP의 뒤이은 타깃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한국과의 교역이나 FTA 덕에 6년간 5만 5천 개의 일자리와 157억 달러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미국 정부 스스로의 분석도 무역 적자를 외국 탓으로 돌리는 트럼프 진영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임박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중국은 실행 시 보복 조치를 공언했고 일본은 총리가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정치 위기 속의 한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통상 공세에 그대로 노출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중 약 절반가량이 신규 충원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631개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1,373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한 신규 공무원 충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47.5%인 반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22.6%에 그쳤습니다. 이 정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고 정부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이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방청별로는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음주운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인 심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가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1%, 사망자는 35% 줄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마지막 금요일이면 미국에서 대대적인 연말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직구족들이 일찌감치 상품을 주문하면서 공항 물류센터가 북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청사. 미국에서 건너온 소포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틈 없이 운반됩니다. 세관 창고 한켠에는 이렇게 소포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미국 최대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온 물건들입니다. 건강보조식품, TV, 옷 등 종류도 가지가지인데 세관 직원들의 손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품 할인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평소 구매가 망설여졌던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좋은 기간으로 꼽힙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유통업체와 삼성, LG 등 국내 주요 전자제품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해외 직구 물량은 2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한 25% 정도 예상하고 있고 TV 등 가전제품이 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삼성전자 65인치 초고화질 퀀텀다 TV는 $1,497, 우리 돈으로 175만 원, 관세와 배송비를 합해도 25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의 반값인 셈입니다. 한 배송대행 업체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 18개 전자제품 전문 매장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0 이하 직구 품목의 관세를 면제해주면서 소형 가전제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나라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 전문가를 초빙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3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 이주 정책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국가 간 인력 이동이 빠르게 진행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동성 선배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난으로 넘기거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MT에 참석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동성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학교 선배들이 옷을 벗겨 주요 신체 부위에 장난을 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겁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이 동성인 남성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감의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직원들과 워크숍을 간 자리에서 교감이 해당 교사를 숙소 방으로 불러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동성 간 성추행이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 중 동성 상사로부터 불쾌한 스킨십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남성이란 이유로 피해를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성이라고 하는 뭔가 용감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부여하는 남성성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까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동성 간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업체인 솔트룩스가 자동 상담과 의료 진단 등이 가능한 AI 플랫폼 아담을 공식 출시합니다. AI 플랫폼은 금융기관, 병원, 쇼핑몰 등 업체가 첨단 자동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반 AI 기술을 뜻하는데 암 진단에 활용되는 IBM의 왓슨이 대표적입니다. 솔트룩스는 2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아담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기업용 AI 플랫폼으로 활발히 영업을 벌이는 IBM 왓슨과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나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불황을 끝내기 위해서 양적 완화 등의 과감한 정책을 펴는 아베노믹스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률을 중심으로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현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경제 구조나 인구 구조가 우리와 비슷해서요. 한국의 몇 년 후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취업률을 보고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 6월 일본 참여 선거에서 자민당이 취업률을 적극 홍보했죠. 고졸자들의 취업률은 97.7%, 또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97.3%라고 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참 부러워할 만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취업률이 97%라는 거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자,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 통계에서는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취업률 통계를 낼 때 졸업생 중에서 취직을 희망한 학생 중에서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한 학생은 아예 통계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아, 네. 한국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네요. 97%라고 해서 마냥 부러워했는데 그럴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취업 문화도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취업 내정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졸업 1년 전에 취업할 회사가 정해지는 건데요. 일본의 기업들은 대부분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자 대부분이 졸업 예정자고요. 기존에 이미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취업 통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면 취업률 통계 자체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낼 때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학교는 국립대학교 21개, 공립대학교 3개 등 112개 학교에 6,25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추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상위권 대학교 대부분이
국립대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치 성적 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만 따진 것 같은 얘기인데요. 좀 이해하기 힘든 통계 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졸업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72.1%의 취업률이 97%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자를 전체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전체 졸업생의 취업률은 70%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니까 조금 상식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종의 통계적 착시 효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취업률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취업률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요. 일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이랑 좀 같은 고민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아베 정권이 나오기 전인 2012년 일본의 정규직 수는 3,340만 명이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수는 3,304만 명으로 줄어서 36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 수는 2012년 1,813만 명에서 2015년 1,980만 명으로 무려 16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정규직 줄어든 수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수가 130만 개 정도 많은데요. 이건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한국의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물론 70%에 달하는 취업률은 우리보다 높기는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봄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내정률이 71.2%로 추산이 됐는데요. 이 수치는 19년 만에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 늘어난 일자리들 대부분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분명 수치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과연 내실이 있느냐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본의 취업률이 97%라는 뉴스에 한국이 몇 년 후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가졌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일본의 취업 시장이 한국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70%라는 취업률도 부럽지만요. 우리에게 맞는 취업 정책 또 경제 정책으로 취업 절벽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높은 취업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